그 다음에 교재는 299페이지. 그래서 오늘 실기는 조금 할 수도 있고 내일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틀 많이 걸리면은 한 이틀 반 정도, 조금 걸리면은 이틀 안에 끝낼 겁니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3시간 만에 끝낸 반도 있긴 있어요. 참고로 근데 그 반은 다 400타 이상 쳤어요.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 반이었는데 다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그 반은 좀 특이한 반이었고 일반적으로는 한 8시간 정도 잡아요. 그다음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영세율, 면세인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영세율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0%예요. 그래서 0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 다음에 면세의 뜻은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은 뭐예요?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세율이 안 내는 이유는 세율이 몇 프로라? 0%라 안 되는 거고, 면세는 세금을 뭐 받아서요? 면제받아서.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 영세는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이 뭐죠? 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과 관련이 있으면 돌려줄 수 있는데, 면세는 안 돌려줘요. 낸 게 있어도. 그래서 영세율은 내지도 않고 냈던 것도 돌려주네. 그래서 완전히 세금 낼 게 없다. 그래서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면세는 내지는 않는데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다. 내가 낸 게 있어도 돌려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완전 면세제도.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는 주로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수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추후에 수출 관련된 회사, 특히 무역회사 이런 데 취업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영세율 관련돼서 회사에서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기본적인 건 내가 안 하고요. 수출입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세사한테 거의 다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무리 영수증만 갖고 오면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영세율이 어떤 거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표가 무역회사나 수출 관련된 회사로 꼭 취업을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기왕이면 제2 외국어도 할 줄 알면 좋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무역회사 저도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희 거래처는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만 일본어를 못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일본어 조금씩 다 하시고, 무역 쪽이야 뭐 당연히 일본어학과 나오시고 기본적인 언어 다 되시는 분이셨는데, 저 혼자 남았는데 일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전화 왔는지 모르고 전화기가 울렸으니까 받았죠. 근데 갑자기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네. 그 벽에다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일본에서 혹시 전화 오면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제가 발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갖고 한 3분 동안 서로 딴 얘기 하다가 저쪽에서도 일본어로 적었나 봐요. 거기 아무도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혼자 남으면 전화 안 받아요. 또 일본에서 전화 올까봐. 네. 근데 무역 관련된 쪽은 어쨌든 언어 할 줄 아시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그분은 이제 무역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를 배우신 거죠. 바로 취업했어요. 왜냐하면 무역도 할 줄 알고 회계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채용하면 몇 가지 일을 시킬 수 있죠? 2가지 일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가려면 이거는 과거부터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내가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2개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회사에선. 왜냐면 인건비 따먹기잖아요. 지금은 인건비 싸움인데, 한 명이 2개를 할 줄 알아. 그러면 2명 쓸 거 몇 명으로 해결할 수 있죠? 한 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취업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도 주는 회계지만 간혹가다 회계 수업 없으면 컴퓨터도 가르쳐요.
저도 뭐 컴퓨터도 꽤 오래 가르쳤었으니까 과거에. 근데 주는 회계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회계학과 나왔고 회계를 주로 하긴 하는데 솔직히 수업하기는 죄송하지만 회계 수업보다 컴퓨터 수업이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맡는 컴퓨터 수업은 대부분 다 자격증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요. 근데 자격증반 맡으면 저도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왜냐면 기왕이면 나한테 배운 사람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좀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 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여러 개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마 호프집이나 이런 식당에서도 사람 뽑을 때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많이 뽑을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서빙할 사람. 막말로. 예. 아니면 뭐 요리하면서 뭐 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전문적인 거보다는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면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 잠깐 했었죠. 지나가듯이. 예. 숙제가 있다고. 그 숙제가 뭐냐면 물건 사시면 영수증 꼭 받아보시고 그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과세라 그러고요.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면세라 그래요. 그래서 과세인지 면세인지 한 번씩 꼭 보십시오. 그래서 이따가 종류 나와요. 그래서 그 종류 나올 때 좀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뭐 환급도 가능하고 수출이고 요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비지급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세법에서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게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는 하나의 물건으로 세금을 몇 번 내는 거죠? 2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은 우리나라에다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영세율인 거고 외국에서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내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국내 거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국내 거래보다는 국가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수출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자원 풍부한 나라 아니잖아요. 자원 나는 거 거의 없어요. 네, 자원이 풍부하면 자원으로 버티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에는 석유 많이 나잖아요. 거의 세금 안 걷어요. 거의. 왜 안 걷냐면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요. 석유만 캐갖고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 중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거의 말년을 중동을 한 번씩 찍고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10억 받는 거랑 중동에서 10억 받는 거랑 잽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띄고 못 띄고 하면 한 5억 정도 받거든요. 10억 받는다라고 치면 세금만 하면. 근데 중동에서 10억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10억 받아요. 그래서 이천수 선수나 송종국 선수나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유명한 선수들이 꼭 말년에는 중동을 한 번씩 찍고 와요. 근데 그 이유가 월급을 거의 다 보존해줘요. 근데 뭐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에 일부 못 받았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자원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어요. 수출을 늘리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면세는 뭐 환급도 안 되고 기초생활 필수품이고 역진성 완화도 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역진성 완화.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역진성이에요. 만약에 100만원 버는 2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모나미 볼펜을 샀을 때 모나미 볼펜 1000원짜리를 구입하면 요 사람도 200만원 버는 사람도 100원 세금 내고요. 1000만원 버는 사람도 얼마 세금 내죠?
100원 세금 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니까? 10%니까.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정해. 왜요? 200만 원 버는 사람도 얼마 세금 내죠? 100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얼마 세금 내죠? 100원.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요? 똑같이 얼마씩 내니까? 100원씩 내니까. 근데 세법에서는 이거를 역진성이라 그래요. 왜 역진성이라고 하냐면 세법은 무조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서 그 돈을 걷어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배분을 해서 다 같이 먹고 살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세금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데에서는 이거 이제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공정하대. 네. 그럼 여기에 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평해. 왜요? 200만 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 1000원짜리 사면 100원 내.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 1000원짜리 사면 얼마 내요? 100원 내. 이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이게 잘못된 걸로 봐요. 왜냐면 무조건 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벌면 뭐 하자? 많이 내자. 그래서 돈 받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많이 내는 거 안 좋아라 하니까. 근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원 버는 사람도 100만 원 세금 내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100만 원 세금 내면 좋아요? 공평해요, 그것도? 안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만 봐요. 기자들이 말장난 되게 잘하거든요. 네, 글 진짜 잘 쓰잖아요. 그 사람들 연구도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되게 교묘하게 장난질을 잘해요. 근데 그거에 동조하시는 분들 보면 왜 동조하는지는 알겠는데 좀 잘 좀 알고 댓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댓글 보다 보면은 승질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댓글 보는 거거든요. 대빵 재밌어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 보면. 근데 둘 다 잘못 알고 있는 걸로 물고 뜯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세금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내는 게 절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면세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만약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 1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퍼센트로 봤을 때 몇 프로죠? 50%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 3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30%. 그 다음에 돈을 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과세로 이 사람이 100만 원 쓰면 몇 프로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50%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7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몇 프로 세금 내는 거죠? 70%는 세금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해소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해소하려면 모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세금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돼요. 물건 팔 때마다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이걸 다 물어봐 갖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면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내는 걸 늘리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면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의식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의식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잖아요. 밥 먹어야 살 수 있죠. 잠 자야 살 수 있잖아요. 옷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쪽 관련된 것들에 저소득층에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해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면세제도가 있는 이유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모아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덜 내도록. 그래서 거기 299페이지 밑에 잠깐만 볼게요. 영세율의 취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중과세 방지. 그 다음에 수출 장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세금 두 번 내지 말아라. 우리나라에다가는 내지 말고 외국에다가만 세금 내라. 그 다음에 수출을 뭐 하기 위해서요? 늘리기 위해서. 왜냐면 그 저번 주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앞에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모나미 볼펜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1000원짜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세가 되면 1000원이고 과세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 1000원짜리가 잘 팔려요? 1100원짜리가 잘 팔려요? 당연히 1000원짜리가 더
잘 팔리겠죠. 그러면 10%를 안 거둠으로 해서 이 1,000원짜리가 팔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거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하나라도 뭐 하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과거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그래도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웃 나라 중에 중국이라고 있잖아요. 중국이 너무 가격이 어떻죠? 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중국보단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왜냐면 아직은 인건비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으니까. 네. 그래도 다행인 게 과거보다는 일본이 물건 만드는 게 좀 덜 좋아졌었는데 지금 어쨌든 최근에 아벤가 그분한테 문제가 생겼죠. 그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잘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건 이제 시각의 차이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베가 지금까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부각된 게 있었다. 근데 만약에 다음에 아베 자리에 올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오면 우리나라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일본도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다 빼고 그런 건 다 빼고 봤을 때에 일본이 어쨌든 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악영향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요번에 큰 사건이 난 게 우리나라한테는 뭐 사람으로 봤을 때 나라끼리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왜냐면 그 정권 자체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더 내년에 우리나라가 따라잡아요, GDP. GDP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내년에 따라잡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 이제 정권이 그 나라도 바뀔 거니까 바뀌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가 또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세는 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파니까 하나라도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촉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수출하는 쪽에 혜택을 주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로.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무역회사나 이런 데 가시면 꼭 사장님들이 면접 보다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수출 관련된 회사 몇 번 면접 보러 갔었는데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 가시면 뭐 몇만 불 금자탑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게 있어요. 100만 불이 되면 100만 불 금자탑, 300만 불이 되면 300만 불 금자탑 이런 식으로 해서 트로피를 줘요. 네, 그게 금액에 따라서 트로피의 크기가 달라져요. 당연히 크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트로피가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저 트로피가 있으면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딱 2개만 해주면 좋은 회사예요. 돈 많이 주고 일 조금 시키는 회사. 근데 그런 회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돈 많이 주고 일 조금 시키는 회사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돈 많이 주고 일 엄청 부려먹는 회사도 봤고 제일 솔직히 다니기 싫었던 회사가 돈 조금 주면서 일 많이 시키는 회사. 그런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요. 썩 좋진 않아요. 근데 그런 데들도 워낙 많아서. 그 다음에 넘기세요. 301페이지 면세. 그래서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진한 글씨 보시면 부분 면세, 불완전 면세라고 있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면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환급을 안 돌려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세금을 안 낸다. 그래서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도 하고요. 거기 면세 제도의 취지 보시면 역진성 완화.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분들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어요. 요것도 이중과세 방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목적이요? 공익 목적. 국가하고 관련된 것도 대부분 면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뭐 종교나 자선이나 학술이나 구호단체 이런 곳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무슨 처리를 해주세요? 면세 처리를 해줘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요건 좀 나옵니다. 역진성 완화. 네, 요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종류 잘 물어봐요. 그래서 종류, 이거 못 외워요. 종류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외적인 것도 나와요.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 중에 정답이 초코우유인 것도 있었어요. 우리 흰우유 있죠? 흰우유. 흰우유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얘 면세예요. 근데 초코우유 있죠? 딸기우유 있죠? 네, 가공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얘네들은 과세예요. 근데 흰우유는 면세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젖소에서 젖을 짜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에다가 일반적인 가공만 하면 무슨 우유가 돼요? 흰우유가 되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다른 가공이 들어가면 초코우유도 되고 딸기우유도 되고 바나나 우유도 되잖아요. 걔네들은 과세인데 흰우유는 면세예요. 근데 책 아무리 뒤져봐도 흰우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물건 같은 거 살 때 한 번씩 보시라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무조건 가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또 과세도 아니에요. 우리 김치 먹죠? 김치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네. 반찬 가게 가면 김치 있다, 없다? 있죠? 시장 가도 김치 있죠? 걔네들은 면세예요. 근데 포장 김치 있죠? 뭐 종갓집 김치라던가. 그럼 포장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과세예요. 두부 먹어본 적 있죠? 네, 두부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두부는 면세예요. 포장 두부는요? 이 면세예요. 못 믿겠으면 오늘 집에 가면서 사십시오. 예전에 있었어요. 사셨대. 면세예요. 그래서 맨날 면세 얘기 나오면 2분 나와요. 왜 포장 두부는 면세냐? 대부분 포장하면 과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미 얘는 과세, 얘는 면세 다 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가공이 되면은 과세거든요. 근데 100%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포장 두부도 가공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또 뭐예요? 면세야.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다고. 근데 그렇게 치면 포장 김치도 서민들 많이 사 먹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김치 직접 안 하니까. 근데 얘는 또 과세야. 결론은 이게 과세 면세가 기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싼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런 쪽들이 면세가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사려고 하면 비싼 거. 예. 그 다음에 의식주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거.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못 외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거기 기초생활 필수품 보시면 첫 번째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미가공 식료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국산, 외국산 불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은 우리나라 걸 사나 외국 걸 사나 다 면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마트 가면 볼 수 있는 게 저기 소고기 코너. 소고기나 돼지고기 사러 가면 국산도 있죠. 뭐 한돈도 있고 한우도 있지만 뭐 베트남 멕시코산 돼지고기, 그다음에 호주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면세예요. 왜냐면 먹는 것과 관련돼서. 왜냐면 우리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까지도 면제를 해주다. 왜냐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싫어하시죠? 국내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싫어하세요. 왜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국산이 뭐 할 거니까 덜 팔릴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든지 다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불리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력서에 사진 없애자라고 한번 막 이슈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사진사 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왜요? 안 그래도 지금 사진관에서 사람들 사진도 안 찍는데 이력서에다가 반명 한 판 이것도 안 찍으면 우리는 굶어 죽으란 얘기냐, 이런 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혜택 받는 사람도 있지만 혜택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도 사람을 뽑아본 결과 사진은 없애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남자잖아요. 네, 그때는 또 미혼이었어요. 그러면 이력서 볼 때 얼굴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도 보지만 제일 처음에 이력서 딱 열면 보이는 게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없는 게, 외국 같은 경우에 사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딴 것보다 능력만 보려면 사진이 없는 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력서에 사진 뭐 하죠? 올리죠. 그때 잠깐 이슈하고 또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먹는 거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국내산 비식용.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인데, 이건 뭐냐면 안 먹는 거는 농축수 임산물, 안 먹는 거는 국내산만 면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거 나온 적 있었어요. 국내산 애완용 돼지. 이거 시험 문제 지문에 있어요. 국내산 애완용 돼지. 애완용 돼지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국내산이죠. 그러면 이거 면세예요. 근데 만약에 애완용 돼지인데 수입산이야. 그러니까 고양이 중에 수입하는 고양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과세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부가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꽃 있죠, 꽃.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은 면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재배해갖고 수입해왔어, 그러면 그건 과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뭐 생겼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 먹는 것들은,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면세고, 먹는 거는 외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우리나라 거든 수입이든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돗물. 우리 살아가는데 수돗물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래서 수돗물은 뭐예요? 면세. 근데 전기는 과세입니다.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 집에 날라오죠? 그러면 거기 고지서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 밑에 부가세 얼마 찍혀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든지 돈 이렇게 나오면 부가세가 있나 없나 한 번씩 보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나오긴 나올 건데. 그래서 한 번씩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 우리 연탄은 고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에서 써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씁니다. 맞죠? 여기에서 연탄이라는 걸 TV에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군대에서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불 3번인가 꺼먹고 3번인가 돼지게 맞았어요. 왜냐면 연탄불 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연탄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자, 저소득층에서 쓰잖아요. 왜냐면 연탄 위험한 게, 연탄가스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마셨거든요. 그럼 병원 가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몸에 해롭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5번에 역외군속 영역의 별표 3개. 그래서 잠깐 또 보시면은요, 역외군속 영역 나오면 제가 앞으로 2가지 많이 적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아시죠? 일단 이거 먼저 적어야 되는구나. 그 시내버스랑 전철, 요런 것들은 면세예요. 근데 전철하고 고속버스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얘네들만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가면은 일반 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5인승. 그 다음에 우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좀 장거리는 요즘에 프리미엄 버스라 그래서 황제버스라고 있죠. 누워서 가는 거. 거기 그거 3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 중에 일반 버스만 면세고 나머지는 다 과세예요. 그리고 KTX도 과세고 비행기도 과세고 배도 과세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거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시내버스. 택시도 과세입니다, 참고로. 근데 전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고속버스 중에서 무슨 버스만이요? 일반 버스. 이런 것들이 면세고, 그 다음에 뭐 택시, KTX, 비행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적어드리는 게 이거 많이 적을 거예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말이 좀 많았었는데 그 일반 버스만 면세인 이유는요, 원래 고속버스 회사가 과거에 고속버스 요금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선 고속버스 요금이 오르는 게 좋아요, 안 오르는 게 좋아요? 안 오르는 게 좋죠. 왜냐면 서민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고속버스 타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자차로 움직이지. 근데 자가용 없는 분들이 고속버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딜을 걸었어요. 뭘 걸었냐면 고속버스 회사들한테 그러면 일반 버스 면세로 해줄 테니까 면세로 해줄 테니까 가격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속버스 회사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일반 버스는 면세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가세 내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역외군속 용역에서. 근데 얘네만 인정돼요.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버스만. 전세버스가 관광버스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세금계산서라는 건 이분들끼리만 주고받아요. 사업자들끼리.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뭐예요? 세금계산서입니다. 근데 대부분 역외군송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비자가 많이 타요. 맞잖아요? 소비자가 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까지는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관광버스 대절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로 이제 뭐 출장을 많은 사람들이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전세버스는 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비행기 빌릴 일은 없죠. KTX를 통으로 빌릴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셨을 때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행동 하시면 안 되냐면 사장님이 만약에 해외로 출장을 가셔. 그리고 대한항공에 티켓을 끊었어. 그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주면 세금계산서 받아야 돼. 영수증 받아야 돼. 이게 거의 회사 가시면은 뇌리에 박혀버리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그 비행기 티켓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요. 왜요? 법에서는 무슨 버스만 발행해라? 전세버스만. 그래서 KTX 타도 영수증 처리는 가능한데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 법에서는 무슨 버스만 인정을 하겠다? 전세버스만.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밑줄 치세요. 이건 세무 때 따로 외울 건데 우리 살아가는데 집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임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 그러면 월세나 전세입니다. 우리가 월세나 전세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임대해서 사는 거지. 돈 많으면 임대해서 살 거예요? 그 집을 사버릴 거예요? 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성분들 위생용품도 면세예요. 그리고 아가들 먹는 분유 있죠. 분유 기저귀도 면세입니다. 참고로. 그래도 비싸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세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들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들 짓다 보면은 이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몇 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단지 안에 하나 이상은 보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면세로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과세인데, 원래 상가는 과세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면세로 해주냐면 우리나라 출산율 엄청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관련돼서는 앞으로 혜택들이 더 늘어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허경영 씨 얘기를 종종 해요. 네. 허경영 씨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기 한 명 낳으면 1억인가 준다라고 했었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애들 관련된 걸 싹 다 없애버리면 1인당 1억을 줄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허경영 씨가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 남의 정책 갖다가 니들이 난리치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애기들 관련돼서 뭐 지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주사 무료로 맞춰주고 해서부터 여러 가지들 많죠. 그거를 싹 다 없애면 1인당 1억을 줄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왜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얘기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틀리다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실 건데,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걸 저소득층이나 일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공무원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돼요. 제 주변에도 공무원 많아요. 저희 처남도 공무원이죠. 처남댁도 공무원이죠. 저희 친척 누나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친척에는 어쨌든 어린이집인가? 거기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공무원들 많은데, 공무원들이 혜택을 제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혜택 많이 받는 데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들도 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거기 사장님들 중에 이런 행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회사 그러니까 자른다라기보다는 회사를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게 문제라 그래요. 이분이 출산휴가 나가잖아요. 근데 출산휴가 나가는 동안 대체 인원을 뽑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산휴가 갔다 왔을 때가 문제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출산휴가 갔다 오면은 어쨌든 인원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이 플러스 1이 잉여 자원이 돼요. 남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구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거 1년에 한 번씩 MBC나 KBS, SBS에서 찍는데, 출산휴가 같은 거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다들 그거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출산휴가 갔다 왔을 때 한 명이 남아버린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자르려고 노력하는 회사들도 솔직히 있어요. 네. 원래 임신했다 그러면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넌 우리 회사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회사도 실제 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잉여 자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 혜택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러느니 그냥 1억씩 주되 뭐 10년 동안 할부로 주는 거죠. 일시불로 주면 안 돼요. 일시불로 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민후생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과세예요.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약국. 약국 시험 문제 가끔씩 냅니다.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조제 용역은 면세고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한테요? 의사에게. 그러면 면세되는 거예요. 그 조제 용역이 뭐냐면 우리 약국, 그 병원 갔다 약국 가면 약 지어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 근데 우리 바쁘다 보면 아니면 시간이 안 맞아서 병원 못 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바로 약국 가서 일반 의약품 사잖아요. 그러면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약국 가서 약 사실 때 카드로 결제하죠. 카드 영수증 보면 부가세 얼마 찍혀 있어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제할 때의 조제 용역은 면세예요. 그래서 약국 갔다가 그 병원 갔다 약국 가면 가격이 저렴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건강보험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내고 면세고. 근데 바로 약국으로 가면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의료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모두 내셔야 돼요. 부가세도 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 용역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도학원 및 운전면허학원은 과세. 여러분들 추후에 취업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꼭 뭐 하세요? 따세요. 네. 그리고 저희 와이프처럼 저기 장롱면허 하지 마시고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자리 알아보시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운전면허 가능자.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격리 파트도 운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은행 가야 될 때 있죠. 우체국 같은 데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회사 내부에 차가 있으면 운전해갖고 끌고 갖고 나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을 봤더니 그냥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대. 그러면 회사 내에 자차가 회사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사차만 그냥 끌고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종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있어요. 자차 가능자. 그러면 자차 가능자라고 쓰여 있으면 회사에 뭐는 없는 거예요? 차량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차 가능일 때는 꼭 저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유류비 지원이 되는지. 네. 대부분 지원해 준다라고 써 있긴 해요. 근데 혹시 안 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름값 비싸잖아요. 네. 조금 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떨어져도 한 1850원에서 1900원 사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기름 넣을 때가 돼갖고 요래조래 확인하고 있는데 한 1850원 정도면 좀 싼 데고 1900원 전후가 제일 많더라고요. 1895원? 90원? 요때가 제일 많아요. 어저께도 한 10군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금액이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도서신문에 보시면은 인터넷 신문도 면세인데 광고는 과세예요. 뭐는 과세라고요? 광고는 과세입니다. 왜냐면 광고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과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면세예요. 그리고 책도 면세입니다. 거기 도서 써있죠? 그래서 책은 면세예요.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은 면세인데 골동품은 과세입니다. 거기 골동품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골동품 꼭 필요해요? 그건 아니죠. 갖고 있다 뭐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수집용 우표 과세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수집용 우표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집용 우표는 과세인데 이거 과세 면세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싼 것들에 뭐가 많아요? 면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요게 이제 면세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싼 게 면세다, 비싼 게 면세다. 싼 게 면세예요. 저렴한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시험 문제에 만약에 다음 중 면세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과세죠. 왜요? 비행기는 뭐 하니까? 비싸니까. 그런 식으로 구별하셔도 답을 찾아가는데 좀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면세 종류 이런 거 종종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못 외워요. 왜냐면 우리 물건 살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는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비싼 것들은 과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뭐가 많다고요? 면세가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시면은 어느 정도 구별은 돼요. 그리고 가공한 것들도 대부분 다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옷도 과세입니다. 옷 사 입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국민주택이라고 있어요. 밑줄 치세요. 국민주택은 면세입니다. 국민주택이라고 있는데 평수로 얘기하면 24평형. 요게 면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평을 3.3제곱미터로 보거든요. 그래서 24 곱하기 3.3 하면 한 80제곱미터 정도? 80제곱미터 정도가 국민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요 정도 되는 평수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평수입니다. 크기. 그래서 요걸 무슨 주택이라 그래요? 국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보다 작은 것들은 그러니까 국민주택 이하는 대부분 다 면세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 정도 되는 평수에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대부분 24평형이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작은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린 일반적으로 마인드가 저도 그래요. 3은 넘어야 30평형은 넘어가야 그래도 살만하지 않냐 이렇게 대부분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그러면 아주 큰 평수는 아닌데 24평형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야 되는 주택이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화의 수입인데 수입 옆에다 요것만 적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수입만 나오면 요거 쓸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 부가세만 회계처리.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화에 수입하는 것도 이제 면제되는 건 면세인데 거기 보시면은 커피 두랑 코코아 두, 애완용 및 관상용 동물 등은 과세예요.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커피하고 그 다음에 코코아두인데 커피두하고 코코아두가 과세인 이유는 소비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아마 많은 나라에서 그럴 건데 커피하고 코코아 만드는 나라들 있죠. 거기에서 커피하고 코코아 누가 따죠? TV 종종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커피하고 코코아 애들이 따요. 8살, 10살 막 이런 애들이. 그래갖고 이게 커피를 저도 많이 마시긴 하는데 커피를 꼭 많이 먹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 나라에서 8살, 막 6살, 10살, 막 이런 미성년자 애들이 노동력 착취해서 따고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TV에. 그래서 뭐 커피를 적게 먹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코코아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애완용이나 관상용 이런 것들 안 먹는 것들은 국내산만 면세라 그랬죠? 그래서 수입하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 포기, 면세도 포기할 수 있거든요. 면세 포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기간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냥 맘대로 해도 됩니다. 나 오늘 면세 포기할래. 그러면 구세청 가서 세무서 가서 면세 포기할게요. 이러면 땡이에요. 그래서 면세는 언제든지 편하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3년.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리를 주되 의무도 주는 거예요. 너 한번 포기하면은 3년 동안 원상복구는 못 시킨다. 왜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냅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면세 포기했다가 내일은 다시 면세 살렸다가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의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가가치세는 서류 같은 거 낼 때는 원래 기간에 정함이 있거든요. 뭐 며칠 이내 해라, 20일 전,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있는데 면세 포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원상복구는 안 된다고요? 3년. 그래서 요게 더 잘 나옵니다. 기간보다는 요거 기간은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는데 요건 한 5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3년이 훨씬 더 잘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에서 무려 3문제 나와요.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3가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운 좋으면 3개 다 맞추는데 운 없으면 3개 다 틀릴 수도 있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45분에 거기 3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